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부정선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민경욱 대표의 인천 연수구를 기각당했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서 민경욱 대표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입니다. 네. 이거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네. 이거 부정선거 끝난 건가 아니면 일정이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그렇군요. 네. 끝날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잘못된 판결로 다들 이제 속상해 하시고, 저도 이제 처음에 좀 충격을 받고 네. 속상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기운을 차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내일, 네. 프레스센터 17층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네. 정교모와 네. 도태우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 네. 저가 각기 다른 그 단체, 저 같으면 이제 국토본이고요. 국토본이죠. 네. 예, 그런 단체들을 대표해서 728 법률 도륙 사건에 대한 네. 항의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그냥 프레스센터 네. 몇 층이에요? 예, 예약을 해놨고요. 예, 프레스센터 몇 층입니까? 네, 17층입니다. 17층이요. 네네. 네네, 오후 2시고요. 네, 오후 2시요. 네. 네, 그래서 정교모는 아시겠지만 이제 정교모대로 또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기는 변호사 단체가 있는데 네. 그 단체 이름으로 또 저기 시민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4개의 각기 다른 네. 시각에서 728 판결을 이제 조명하는, 네. 조명하고 비난하는, 네. 또 규탄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고요. 네. 예, 10월 3일 날에는 네. 이 국토본이 주재하는 네. 그 부정선거를 단일 주제로 하는 집회와 행진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건 몇 시입니까? 어디서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10월 3일 이제 오후 2시쯤이 될 텐데요. 네. 지금 그 구체적인 시간 장소는 네.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네. ROTC, 육사, 학사장교회 등등 해병대 네. 등등이 다음에 이제 고교연합 이렇게 모여서 네. 실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정되는 대로 네. 저희들이 그 공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네. 그것 이외에도 네. 감사원 일 같은 것, 감사원의 감사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네. 지금 재판은 이제 민경욱 대표의 그 인천 연수구는 기각당했는데 네. 다른 재판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그렇죠. 겁니까? 네. 126건이 있는데 그중에 또 19건을 네. 19건을 성의 없이 한번 조사도 해보지 않고 19건을 기각했습니다. 한꺼번에. 네. 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애국 시민들께서 통탄할 일이라고 이제 규탄 일변도의 말씀들을 이제 하고 계시죠. 네. 강용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도태우 변호사, 권오용 변호사 이런 분들 네. 8분이 맡아주고 계시고, 네. 나머지 것들은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인이 돼서 네. 지금 이제 송사를 이끌고 있는데 네. 19건이 무참하게 그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100여 건이 남아 있죠. 예. 100여 건이 남아 있고, 또 저는 저대로 이 한 건이 아니고 4.15 선거 전체가 부정이었다는 네. 전체 총선 무효 소송을 제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직 재판 결과 안 나왔죠. 그렇죠. 네. 한 번의 소송 그 홍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재판도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감사원 감사가 이른바 소쿠리 선거를 한 대선만을 두고 네. 지금 감사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감사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도 많고 지금 얽힌 일이 많은데, 네. 이 선관위에서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감사를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예산 감사만 받아야지 직무 감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버티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 민주당 의원들이 저 감사원 감사를 선관위가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법률안을 계속 제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계속 막아서 그걸 이제 법이 되지 않도록 하고 네. 있는데 계속 민주당이 이러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거는 바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직무감사를 한다면 또 대선뿐만이 아니고 4.15까지 간다면 부정선거 이제 드러날까봐 그러는 거죠. 그런 거죠. 바로 네. 그런 네. 거고요. 그 말씀도 안 드렸네요. 지금 저와 황교안 대표를 사전 선거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업무 방해와 선거법 위반으로 예. 선관위가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고발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4-5시간 영등포 경찰서에서 충실하게 조사를 받았고요. 네. 예, 조사를 받은 결과가 무혐의가 나왔어요. 네. 무혐의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필 규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저도 똑같이 고발당했는데 저는 기소유예가 나왔던데요. 기소유예요. 예. 기소유예는 뭐 잘 된 거. 잘 된 거죠. 예. 끝난 거. 끝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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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경찰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나 보다 그랬더니 예. 선관위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예. 네,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돼요. 아이고 잘 됐네 오히려. 예, 저는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검찰에서 저 기록을 살펴보고 이거는 민경호, 황교안 잘못한 게 없다 해서 무혐의 처리를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들이 승복할 수 없다. 네. 검찰의 조사 결과를 우리가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또다시 서울 고등법원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재판에 넘겨야 되느냐 마느냐를 네. 지금 이제 결정하게 됐는데, 저는 선관위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네.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를 그냥 경찰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송사에 있어서 자기네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경욱 대표님이 100여 건 아직 남아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혹시 우리가 이제 이걸 우려해요. 그러니까 100여 건 전에 민경욱 대표의 인천 연수구을 등 기각당한 19건 무더기로 기각당한 거를 판례로 삼아서 나머지도 막 그렇게 이렇게 처리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 그거하고는 달리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우려가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126건의 각 지역구에 재검표를 하면 네. 하는 족족 이상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나올 텐데 제가 단언코 얘기를 드리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 지역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각종 비리 부정 투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배추잎 투표용지, 일장기 투표용지, 그것도 뭐 1000여 장이나 나오고, 재검표 했더니 표 차이가 279표 차이나 또 나고, 뭐 이런 300표가 막 더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음에 증언도 못하게 증인을 못 부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무리해서 기각을 한 것은, 네. 다른 사례들은 이쪽 연수구 을에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연수구 을도 지금 기각이 됐는데 거기 판례에 따라서 나머지도 다 기각한다. 이런 수순으로 넘어가는 것,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만 원어치 물건을 훔쳤다. 그럼 이제 도둑이거든요, 그게. 근데 도둑 한 건의 도둑을 이제 처벌을 하면 되는데, 어떤 판사가 이 사람 100만 원 훔친 것은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는 100만 원짜리는 절도죄가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을 100만 원짜리 도둑질을
가도록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셈이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1000표의 이 부정선거 표도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는 1000표, 10,000표가 나와도 그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경욱 할 때 지난 2020년 있었던 총선 그 뭐 쭉쭉 갔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도 1000표가 나왔지만 그게 무죄였다. 그러니까 저기 기각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앞으로 저 부정선거를 저지르도록 부정선거를 제도화시킨 이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 네. 도 배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자, 이거 참 저 꼭대기에 저는 선관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부정선거도 그렇지만 이 재검표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난 것도 계속 우기죠. 재판관도 선관위하고 같은 조직이죠. 감사도 못 받게 하죠. 이런데 이런 선관위의 무소불위를 어떻게 앞으로 견제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네. 위정자, 권력자의 의지입니다. 아,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네. 이 사안에 대한 그 이해를 촉구하는 겁니다. 네. 이 만약에 일어난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다고 하면 네. 이거는 그냥 참아서 넘길 수 있는 일이 네.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합니다. 네. 알기 위해서는 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살펴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일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는 분들의 입장을 듣는다면 네. 실체를 파악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봉규 TV 네. 이런 걸 좀 보면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게 오랫동안 주목을 해오고 추적을 해오고 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이게 부정선거가 뭐구나 하는 실체를 알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지나간다면 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치는 공명선거가 죽는 일이고 그렇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종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나 네. 아니면은 가장 중요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사고 또 이제 천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왜 민경욱 대표께서 이만희 의원한테 네네네. 브리핑을 잘해서 이만희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이제 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그 관심을 촉발시킨 적이 있는데 이만희 의원은 아직까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싸울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스탑되는 겁니까? 이만희 의원은 행안위의 간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당 간사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너무 이제 심화학습이 되니까 네. 처음에 너무 너 힘들 테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그랬더니 네. 좀 더 하자고 업무에도 필요하니까 좀 가르쳐줘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 한덕수 제가 이제 오랫동안 얘기한 것을 많이 이제 순화시켜서 그래도 네. 또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해야 할 얘기는 다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지나간 거죠. 네. 다 하고 이제 그 바통을 한덕수 총리 정부에다 이제 넘긴 건데요. 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도 네. 계속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할 거라. 그 훌륭한 국회의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저도 도울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를 보면 네.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감사도 있고 네. 국무총리가 이 잘못된 것을 들여다보겠다. 네. 지금까지 역사상 부정의 시비가 있어서 재검표를 하면 재검표 결과가 당초 개표 결과에서 한두 표 혹은 세 표 이렇게 차이가 났을 뿐인데 어떻게 이번에만 279표 차이가 나냐? 이거는 투표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 저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하다가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다 무효가 되는 건데요. 네.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 없도록
그 언론을 맡고 있던 자가 바로 이준석입니다. 그렇게요. 예. 예. 근데 예. 이준석이 이제 그저께 그 성상납과 관련된 조사를 받고 어제 윤리위가 또 열려서 추가 징계 절차에 이제 착수를 했으니까 예.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당 내에서도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네.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이제 그 생각에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요즘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 가입 캠페인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투본이라든지 아니면 이봉규 TV 구독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네. 저희들이 당원에 가입해서 이걸 이제 핵심 우리가 책임 당원으로서 부정선거 밝히자고 당원의 이름으로 우리가 당 게시판이랄지 뭐 당 무슨 행사랄지 이런 데 가서 포기하지 말고 주장해서 하는 게 노력이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대표님. 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지금 이제 이준석이 당원 가입하라고 그러는 게 네. 당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를 구원해주기를 구조해주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거죠. 예. 이제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 애국 시민들이 당원 가입을 하고 네. 다음에 이제 당원 가입하는 게 옛날에는 뭐 네. 옛날에도 많지는 않았어요. 2,000원이었는데 한 달에. 예. 당원 말고 이제 책임 당원이 되기 위해서 당비를 내는 사람들. 근데 이제 요즘에 1,000원입니다. 예. 한 달에 1,000원씩 석 달만 내면 책임 당원이 될 수 있어요. 책임 당원이 되면 네. 당 대표 뽑고 뭐 이런 것 그런 그 전당대회 하고 그런 데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음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해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준석 같은 자가 이제 전횡을 부리고 그러는 것도 견제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네. 당 내에서 지도권 안에서 네.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가 뭐 12월 달에 있겠다 그러더니 그때보다는 좀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9, 10, 10일 당원 가입을 해서 설날만 1,000원씩 3,000원만 내면 네. 전당대회에서 이제 한 표를 네.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그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민경욱 대표의 국투본도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런 우리가 장외에서의 그 국민들의 투쟁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어져 나가야죠 우리가. 네네. 10월 그때 8.15 때 나가서 이제 제가 그냥 행진만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네. 그게 좀 미흡하다. 네. 미흡하니까 우리도 나가서 같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셔야 됩니다. 10월 3일 날 이제 공지가 되면 전부 나오셔서 이렇게 힘을 보태서 우리 부정선거 밝히는데 국민의 함성을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민경욱 국투본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할 걸 포기해야죠. 절대 포기 못 합니다. 아니,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압도적인 다수당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뭐, 검수완박에 이제는 감사완박까지 가진 노란봉투법이다 뭐다 그냥 가진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죠.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부정선거 이거 밝혀야 됩니다. 금배지들 다 뛰어야 돼요. 안 뛰더라도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저지르는데 또 저질렀잖아요. 대선에서. 이제 2년 후 총선에 더 압도적으로 저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싸워야 겁이 나서 부정선거를 또 못 저지르는 효과도 있거든요. 포기하지 맙시다. 저도 절대 부정선거 못 포기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하루의 밸런스라는 건데요. 장 기능 활성화시키고 변비 있는 분들 하여튼 대장, 소장 아주 장에 좋은 거랍니다. 하루 밸런스를 다 유지하는 건 다 여기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특허, 미국 특허, 한국 특허 다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하세요. 네. 대변에 이렇게 대변을 끌어당겨서 장내 활성화시켜서
대장암이라든가 이것도 예방되고 하여튼 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여기 있죠. 010-9699-1144 010-9699-1144 전화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하루의 밸런스